계속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정말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이민 서비스 직원들의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바탕으로 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메일들은 2025년과 2026년에 ICE가 이란 당국과 협력하여 이란 시민들의 추방을 조율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 간의 긴장이 전쟁의 정점에 달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바로 그 정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었던 이란인들을 테헤란 정권에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이란 국민들에게 보내는 연설에서 인용하자면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왔다고 말하며 즉시 정권에 맞서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인들에게 권력을 직접 잡으라고 촉구하는 동안 그 이민 당국은 조용히 그들을 미국에서 바로 그 정권의 손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이민 당국 직원들의 이런 이메일에서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자국에 있는 이란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넘겨주었고 그들이 망명을 신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고 불평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이란인들이 테헤란으로 돌아갔을 때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립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중동 전쟁을 배경으로 큰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미 이란계 미국인 위원회는 미국 이민국 AIS 직원들의 수백 통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이 이메일들은 처음으로 자세하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이란은 세 차례의 항공편을 조직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란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송환은 2025년 9월과 12월 그리고 2020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서신은 인용하자면 지금까지 가장 자세한 단계별 설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추방 항공편을 조직하는데 어떻게 협력했는지 보여줍니다. 편지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추방 대상자 명단에 어떤 이민자를 포함시킬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AIS 직원들은 테헤란의 요청을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이란 대사관의 요청으로 제가 몇 건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8월 말 미국 이민 서비스의 익명의 직원 중 한 명이 9월 첫 비행기 이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직책의 직원이 이란 대사관 국장과의 회의 후 목록에 새로운 변경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란이 명단을 수정하고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썼습니다. 미국은 그 절차를 실제로 가속화했습니다. 항공편 자체의 물류에 관한 세부 사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종 추방자 명단은 카타르 내무부로 보내졌습니다. 즉, 도하는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들 간의 항공편을 조직하는데 기술적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은 최종 명단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방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카타르 내무부에 보낸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란인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익명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사건이나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비행기에 타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즉, 미국 이민당국 지국 직원들조차도 그 사람이 어떻게 공식 명단을 우회해서 이란으로 가는 추방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추방당했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모든 일이 벌어진 시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12일간의 전쟁. 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추방 조정은 여전히 우선순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2025년 6월, 이란인들이 대규모로 나라를 떠나고 있었고, 이란 당국은 일시적으로 추방 대상자들에게 여행 서류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허신 내용을 보면 절차를 가속화하라는 압박은 백악관 최고위층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장 대행인 토드 라이언스는 이란인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테헤란을 즉각 대피시키라고 촉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테헤란에서 떠나세요. 우리가 그 지역을 폭격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토드 라이언스가 말합니다. 아, 그래. 이제 곧 폭격할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추방 대상인 이란인들을 최대한 많이 그곳으로 내보내자.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8일, 이란 국민에게 보낸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내면 여러분이 직접 권력을 잡으세요. 그 권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오늘 밤 내가 하려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트럼프는 전쟁의 목적이 이란 국민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란 국민을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개적인 수사와 동시에 트럼프의 정부 부처는 같은 정권과 협력하여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전미 이란계 미국인 위원회 회장 자말 압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서신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이 평범한 이란인들을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추방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우려스러운 두 번째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7월에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기된 별도의 소송입니다. 이민 구금 상태에 있던 11명의 이란인 피구금자들, 이 선서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은 ICE 구금 시설 내에서 이란 정부 대표들과 직접 만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관리들은 그들의 망명 신청 사건에 관한 상당히 사적인 세부 사항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미국 이민당국이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란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란인들은 바로 그 이란 정부로부터 도망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서 망명을 요청했고 설령 미국이 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이 이란에 이 사람들이 당신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고 우리에게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넘긴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방 절차의 물류 조정을 위해 어떤 외국 당국과도 협력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누군가를 추방하려면 그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최소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문점은 없고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연방 규정은 1990년대 말에 이미 채택되었으며 공개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자가 망명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 금지 조항이 위반된 것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7월에 이러한 의혹을 단호히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ICE가 망명 신청 기록을 이란 정부에 넘겼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이전 조사에 따르면 이란으로 추방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망명 신청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추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최근에 공개된 아이스 이메일은 이런 상황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이란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서방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1월 8일과 9일에 이란의 이슬람 정권에 충성하는 치안 당국이 전국적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단 이틀 만에 36,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그 당시 보안군이 시위대를 실제로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리에서 기관총으로 시위대를 쏘았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어떻게든 권력에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즉, 이미 수천 명의 자국민을 단지 시위했다는 이유로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권의 태도가 문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다시 그 같은 체제의 손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관료적 실수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특정 개인들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언론.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이란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고, 개인적으로도 이란인들에게 권력을 스스로 쥐라고 촉구했으며 그들의 자유의 순간에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이민 당국은 바로 그 정권의 대사관과 조용히 협상을 진행하며 테헤란의 요구에 따라 추방자 명단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11명의 구금된 이란인들의 선서 진술을 믿는다면 이민당국은 이란 관리들이 ICE 구금 시설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로 직접 만나도록 허용했으며 그들의 사건에 대한 상당히 사적인 세부 사항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추방 대상자가 보호와 망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정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 사람을 본국 송환과 귀국 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